자, 그러면은 추미애 얘기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추미애 시간은 다 끝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마 이제 그 어떤 경우든 뭐 본인이 이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식을 뭐 줄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이제 경질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서울시장 뭐 경선도 있고 해서 아마 연말 안에 그러겠죠. 올해 안으로는 이게 그 물러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국감을 하려면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이 채택이 돼야 하는데 추미애와 관련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렇게 채택 안 하는 그런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더군다나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그 이슈가 있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에는 증인을 야당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체면상 한 너댓 명 정도는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협상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완전히 한면 몰수로 민주당에서 한 명도 채택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가서요. 네. 아니 법에 봐라. 법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추미애는 수사 중이 아니죠. 끝나버렸죠. 이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야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으니까 정의는 안 된다. 그럼 이게 수사 중일 때는 중이니까 안 되고 끝나면 이게 이미 무혐의 끝났으니까 안 되고 그럼 이게 언제 정의 채택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요. 추미애가 이제까지 거짓말을 27번 했잖아요. 예. 국회에서. 근데 우리 고발 못 했잖아요. 근데 오늘요. 오늘 이게 또 한 번 똑같이 저는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이게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 있어 없어? 이게 또 물어봐가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보좌관이 사적인 걸 왜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 하면요. 이제 고발하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이 좀 저는 문제 있다 보는 게 인사청문회라든지 대정부 질문할 때는 이게 거짓말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렇죠. 예. 인사청문회 제가 법에 딱 선서문을 보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끝나. 근데 오늘 국정감사는 그게 아니고요. 진실만을 말하고 만약에 위정에 진술하면 처벌받기로 맹세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을 똑같은 걸 던지면 돼요. 옛날 녹화 비디오 틀어놓고 지금 똑같이 질문해서 또 이게 똑같이 답을 해봐라 말이에요. 몰랐다고. 그럼 이게 바로 위정으로 고소 들어가면 처벌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추미애는 법꾸라지 아닙니까? 예. 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외압을 가하거나 뭐 그렇게 해갖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라는 게 뭐냐. 나한테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좌를 받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라고 한 것도 무슨 외압이냐 청탁이냐 청탁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미애 변명하고 동부지검에 무혐의했잖아요. 이게 삶은 쏘대가리가 웃는 게 아니고 보좌관 출신들이 다 웃더라고. 보좌관 출신들이. 예. 아니 이게 팩트는 뭐냐 하면요. 서재희 그 아들 있잖아. 서재휘. 예.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연장을 해보려 했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이게 연장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엄마 찬스.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보좌관한테 그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그의 김대희 번호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보좌관이 전화해보고 안 되는 걸 엄마 백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보고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시가 아니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때 추미애가 국회에서 뭐 냈어요? 아니 보좌관이 나라 월급 받으면서 이런 사적인 일을 왜 하겠어요? 보좌관들이 전화 안 한 것처럼 거짓말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게 국감에 선서하고 한 번 더 거짓말 해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고발하면요.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추미애가요. 내가 이제 그 술도 마시고 운전도 했는데 이게 음주는 아니다. 이런 식의 궤변으로 빠져나갔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거짓말하면요. 이건 이게 음주하고 운전하고 이거 수치까지 불어가 0.1이 넘어버린 이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것이다. 이번 건은 이래 봅니다. 지난번에 공익제보로 한 현모 병장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서재위도 인정을 한 것은 25일. 그때 미복귀 전화를 했잖아요. 미복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들어라고. 근데 그 당시 서재위 측에서도 거짓말이다.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추 장관도 그 이웃집 아저씨가 여기저기서 이 얘기 듣고 오해로 얘기한 거라 해갖고 상당히 그 현 병장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그 현 병장 있잖아요. 이분을 그 좀 지원해주는 후견인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기자하고 만나서 오늘 고소 들어가는데 추미애, 그다음에 그 변호사 현근택, 예. 그다음에 악플들 800명, 800명 전부 이게 고소하거든요. 이거는요 분명히 가장 심하게 한 거는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마치게 23일 날 다른 사람하고 전화했고 25일 날 현병장하고 아예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N차 정보원, 예, N차 그렇게. 감염원처럼 허위다. 명확하게 본인이 했잖아요. 예. 뭐 지금 와서 이게 뭐라고 변명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도 이게 이웃집 아저씨로서 오인과 추측으로 다 했다. 예.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했고요. 악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게 제가 현 병장이 고소하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저는 이것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뭐 아들도 전화를 했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동부지검에 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현모 병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서 카더라 소문 듣고 와가지고 뭐 공익제보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고 정치권을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그 현병장 측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의 그 저 전문을 보니까요. 핵심은 뭐냐면요. 현병장이 이제 본인은 오로지 실체 진실만을 말했는데 확정 편향을 가진 집단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이런 사건이다. 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명백하게 25일 통화한 것부터 현병장이 모든 진실만 말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이렇게 다 알게 됐잖아. 예. 이미 녹취록을 통해서 공보관하고 통화한 게 넣었죠. 공보관하고 동부지검에 그분을 보니까 이게 현병장 측에서도 25일 통화한 거 인정한다. 이미 넣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아싸하게 사과하는 맛도 있어야지. 이게 추미애한테 뭐 그 기다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라도 사과할 줄 알아야지. 이게 처음에는 현근택이가 사과할 듯이 시간 좀 달라 하더니 지금 이게 또 발뺌하고 있잖아요. 개변으로. 정말 이 부분은 저는 제대로 이게 수사 처벌이 필요하다 봐요. 현근택이 혼자 사과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추미애하고 상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나 사과 못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이 안 맞춰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발 작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했겠죠. 뭔가 나름대로 또 이 버꾸라지 들으니까 대책을 안 세웠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추미애는 24번인가 5번 지금 고소고발 당했는데 그걸 아주 우습게 할 때요. 나는 뭐 매일 당합니다 하고 그게 무슨 큰 훈장이나 되는 듯이 얘기하던데 김경률 씨라고 또 전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또 직권남용 그걸로 지금 추미애를 고발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결국에 추미애가요. 고소고발이 뭐 18번부터 23, 4번까지 제가 조사한 게 24번 제일 많고 이런 데 고소고발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국감하면서 국회에서 야 추미애 고소고발 자료 다 내봐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개인의 사생활 명예 때문에 못 준다. 근데 이걸 못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게 고소고발 내역이잖아. 자료를 다 줬거든요. 근데 왜 추미애 명예만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김경률 이분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문위원으로. 이분이 고발한 거는 이것도 이게 추미애 자성자박. 추미애가요. 옛날에 그 박형수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있잖아. 예. 이분이 그 질의할 때 보좌관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면 이게 직권남용이 되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추미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렇죠. 본인은 뭐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김경률 보좌관이 전화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그 핸드폰 번호를 딱 적어주고 이걸 갖다가 전화하라고 지시했다면 결국에 보좌관한테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 맞잖아.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이것도 추미애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성자박으로 저는 이것도 이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지금 추미애는 앞으로 이게 줄줄이 지금 이게 고소고발건인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방탄 갑옷을 조끼를 입고 있죠. 근데 이 장관 벗어나는 순간에 검사들을 묻니다. 예, 엄청나게 물어뜯습니다. 추미애 보십시오. 야, 정말 이게 검사들 못 믿겠다. 정말 이게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내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이성윤까지 추미애 묻니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생리예요. 예. 따라서 저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 물러났을 때 이 수사들이 어떻게 될까? 아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추미애 물러나면 이성윤이는 다 법무장관이 시켜서 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잡아떼겠죠. 나는 지시를 받고 장관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잡아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소설 시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분이 또 하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13일 의무사령부가 작성해서 내려보낸 공문인데 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이 개인 휴가로 써야 할 내용들을 전부 지금 병가로 쓴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카투샤까지도 그 의무사령부의 공문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고 했는데 지금 드러난 내용은 국방부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 동부지검도 그걸 알면서도 무시해버린 거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렇죠. 결국이 그래서 이게 국방부가 아니고 추방부, 예. 추미애를 방어하는 추방부다 이런 게 놓고요. 윤한홍 의원실은 이제 그 자료를 다 요구해 보니까 접수 일자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예. 날짜가 결국에 추미애가 아들이 휴가 가기 전에 국방부부터 이게 육군으로 가지고 모든 이게 지원대 지역대까지요. 예. 특히 지원대까지 전부 이게 다 전송된 날짜가 다 이게 찍힌 공문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문에 보면 딱 이게 그 실제 진료 기간만 병가를 인정하고 예. 나머지 개인 연가로 다 돌리라고 이게 몇 번 주의를 줬잖아요. 예,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규정 그렇습니다.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추미애 아들이 3일 실밥 뽑는 거 해봐도 4일밖에 더 됩니까? 예. 통원 치료 며칠 했는지 뭐 그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명백하게 전부 19일을 다 연가 그 병가 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범죄고 결국에 국방부 그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원대 담당자 이 사람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지금 군인들만 처벌되게 생긴 이게 억울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가라고 나가가지고는 치료는 하루 이틀 받고 다 개인 휴가로 놀고 그렇습니다.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병원에 가서 뭐 입원이라든가 진료를 받은 것만 휴가로 아니 병가로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재희 같은 경우는 2박 3일 뭐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루는 실밥법으로 갔다니까 19일 중에 4일만 예. 말하자면 병가가 되고 15일은 휴가란 말이에요. 개인 휴가로 써야 하는데 그걸 다 병가라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 3일 수술하고 있는 시술이다. 간단한 시술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군인 관계자들 있잖아요. 예. 그때 규정을 어기고 지시를 어겼잖아. 예. 그리고 이번에 자료 같은 것도 다 허위로 만약에 냈다. 이러면 이게 군인들만 지금 엄청나게 처벌되게 생겼다니까요. 대의 2명이 지금 이게 군검찰로 이첩됐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주변 몸통은 무혐의가 되고 군인들만 이게 처벌되면 황제위가 청탁한 사람들은 날랄라 무혐의 돼버리고 그걸 심부름 좀 해준 사람들만 지금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 군인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 고검에서 항고해 가지고 서울 고검에 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검의 검사들은 정권에 전부 버림받은 이런 제가 유기견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 고검에서 수사할 때는 그 후에 사정을 보는 거죠. 동부지검에서 수사 이후에 이런 공문들도 나오고 이런 얘기 계속 추미애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걸 다 보완해 가지고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게 서울 고검에서 직접 기소할 수도 있는 저는 상당히 그 고검에서 이런 걸 다 보면서 주시하면서 제대로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검에서 그때 동부지검에 분명히 더 추가 수사를 지시했거든요. 예. 근데 안 따랐잖아. 따라서 저는 대검도 재항고 가면 대검도 가고 결국에 고검, 대검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동부지검의 월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반드시 저는 재수사나 감찰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부지검도 지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는 거짓말을 했고 동부지검은 수사상에서 그걸 다 병가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모른 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수사 미비에 대해서 특히 김모 대의의 그런 진술 번복 내용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갖고 다 사실관계가 나오니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압박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들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보안 수사하라는 것도 지금 안 해불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동부지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뭐 감찰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해요. 범죄 혐의자들로, 공모자들로. 그러니까 결국에 그 김모 대의 있잖아. 예. 대의의 그 진술 번복이라든지 대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지원반장 상사 있잖아요. 암 투병했던 상사. 예, 예. 이분에게 조사받으러 갈 때 유일하게 감시자를 붙이더라고. 그 상사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혹시 바른 말 할까 싶어서 감시조를 하나 붙여가지고 2명 같지 않습니까? 상사는 이제 진급 할 거 다 해버렸고 원사까지. 네, 원사까지. 또 나이도 있고 이제 암까지 이렇게 투병하는 중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뭐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역들이야. 군대 생활 오래 해야 하니까 그냥 눈치도 보고 여기저기 감안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감시병을 하나 딸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즘 고검의 항고를 저도 많이 하잖아요. 무혐의 되면 다 항고하거든요. 이게 요즘 고검에는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옛날 고검은 도장만 찍고 대충 형식이었잖아. 예. 지금 이게 막 관련자 또 부르고요.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파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 한 30% 됩니다. 고검에서 이게 파기시켜 돌려보내는 게 있죠. 재기수사 30% 되고 저는 고검에서 제가 고검에 제대로 한다면 다시 이게 대의 상사 또 부르고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 또 부르고 이제는 제라면 추미애부터 소환해야죠. 추미애와 지금 서면 조사인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제 뭐 법무부 장관만 물러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계급병 떼면. 원래 검사들이 그렇다니까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까지도 조사해봐야 하면 되고 만약에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 야 이게 정말 인생 무상 있잖아요. 검사들 참 이게 무섭네. 아니면 이게 배은망덕하네. 이런 게 그 마음을 배신감을 느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자기 이른바 검찰 개혁 자기들 얘기대로 그래서 대미를 공수처 출범을 시키는 것을 매듭 짓는 걸로 지금 삼는다 아닙니까? 공수처를 딱 출범시켜 놓으면은 그러한 사건은 공수처로 가버리니까 검사들한테 가서 수사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출범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운명도 이제 조만간 경각지경에 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그렇죠. 운명. 랄랄라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서울시장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꼴을 봐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아까도 결론적으로 이게 추미애 시간은 끝나고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제가 표현을 했지만요. 아마 추미애는 이제 검찰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검사들도 이제 물어 뜯으려고 추미애 할 거고요. 저는 정권에서도 비호 이제 안 해줄 거로 봐요. 이제는 이게 대충 추미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냥개, 토끼 사냥은 거의 끝난 거예요. 추미애가 이번에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 그 윤건영이 있잖아. 윤건영이가 박영선이하고 지역구 물려받게 했잖아. 그때 크리스마스하고 우리 1월 1일 교회 가서 막 소개해 줬잖아.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죠. 근데 윤건영이하고 박영선이 무혐의. 그다음에 고민정 있잖아. 고민정이 자치위원들 8만 명 이상 뿌렸잖아. 이것도 이게 고민정이 몰랐네? 무혐의. 또 이게 뭐 이수진이 있잖아. 전부 이게 뭐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했는데 허위잖아. 무혐의. 추미애가 정권에 중요한 건 이제 선거 다 무혐의 해줬죠. 그 다음에 인사 다 장악해 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활용 가치는 대충 끝났으니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깨문 문재인가 추미애한테 서울시장 자리 주겠어요? 이제 팽시킬 일만 남았네. 100점 100패죠. 추미애가 놓으면 100점 100패인 거 알아요. 그럼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정권도 토사구팽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더 권력에 민감하다니까. 권력 초에는 풀보다 더 빨리 눕지만 배신 때리면 결국에 낙동강 오리알, 추미애에게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는 어떻든 저떻든 임기지 아닙니까? 임기가 이게 내년 7월 8월까지 보장돼 있죠.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잖아.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그 추미애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팽당한다. 검찰이든 정부이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다시 한번 어떻게
법에 주어진 임기 권한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윤석열의 시간이 온다.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